여러분 안녕하세요. 11시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11시를 책임지는 유미라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의 흐름을 좀 이어받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좀 피해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장 정리는 한번 해봐야겠죠. 마감 상황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38% 하락으로 2,332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 역시 2.8% 빠지면서 842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은 메이저 수급의 매도 물량이 정말 부담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7,690억, 외인이 2,290억가량 순매도세 보였고요. 이에 오늘도 개인들이 홀로 지수를 받쳐냈습니다. 개인이 9,910억가량 사들였던 코스피 시장이었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힘을 보태줬습니다. 개인이 1,440억가량, 외인은 310억 원대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이 1,640억 가까이 덜어낸 모습이네요. 자, 지수가 좀 하락폭이 다소 있었던 만큼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하락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1.6%대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 3.7%까지 하락하면서 81,300원으로 마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까지도 1에서 2%대 하락률을 보였고요. 시총 5위의 LG화학이 홀로 빨간불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강하기도 했지만 테슬라 CEO의 발언이 또 있었죠. 바로 LG화학 등 이 파트너사의 배터리 셀 구매 확대 발언으로 강세를 보인 건데요. 오늘 장에서 1.91% 12,000원가량 오르면서 63만 9천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도 살펴봅니다. 역시나 혼조세 보였고요. 시즌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 하락입니다. 센트리온 헬스케어와 알테오젠이 3%대 하락이고요. HLB가 8%대 급락입니다. 카카오게임즈도 계속해서 무게를 줄여가면서 55,800원대까지 빠진 모습이고요. 시즌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홀로 3.46% 상승인데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전 세계로 수출 중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시즌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 자, 매출이 더 늘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추격 매수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오늘장 특징주로 함께 꼽아봤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업종과 테마가 하락했던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가 독보적으로 강했습니다. 나인테크는 상한가를 도달했고요. 두산솔루스 6%대, 에이프로는 4%대 강세 보였던 오늘이었네요. 자, 2차 전지 관련주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는 또 마감이 됐고요. 하락했던 장 속에서 참 오늘도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오늘 내일장 미리 돌아보고 함께 좋은 정보들 좀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11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요. 저희 또 TV와 유튜브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유튜브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들이 또 여러분을 구해해 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파란불을 켠 양시장, 오늘장 정말 고민과 걱정 많으셨을 것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종목들, 또 눌림목을 공략하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기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광빈, 이창용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오늘도 좋은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려고 합니다. 손실인 종목들이 있다면 또 좋은 수익으로 만회를 해봐야겠죠. 자, 좋은 종목들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문자와 게시판,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번호는 샵 9100, 샵 9100번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문자함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짧게 구해줘 하고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종목 보내주세요 하고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자보다는 게시판이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방법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첫 번째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사연 편하게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과 사연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내주실수록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또 오늘장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임광빈 전문가에게 분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오늘 또 손실로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오셨을까요? 정말 나쁠까요? 그런가요? 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말 나쁜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전에 8월달, 9월달은 주식시장, 그러니까 물가적으로 박스권을 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횡보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가 나왔죠. 그렇게 하고 나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했고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달성을 한 모습이죠.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코스피는 경기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경기와 가장 밀접하게 이렇게 싱크율이 맞게끔 움직인다는 것이죠. 8월달, 9월달은 이렇게 박스권, 물가가 박스권을 그리기 때문에 코스피가 8월달에 저점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양시장을 보게 되면요. 전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에 지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중기 추세는 국내 주식시장 상승 방향이 맞습니다. 왜 그러면 상승할 것이냐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 자, 연준에서 2023년까지요. 금리를 0%까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리와 환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물가 변동성을 좌우하는 건 뭐냐? 바로 환율입니다. 그런데 환율은 어떤 거에 의해 좌우가 되냐? 사실은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금리를 0%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통화량을 풀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왜 항상 어떤 경기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 주기는요, 인간의 생명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기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경제 주기 초에 미국에서 항상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왜 금리 인하를 하냐? 여러분, 금리 인하를 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화량을 풀기 위해서인데요. 자, 통화량을 풀게 되면 국가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율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선행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말고도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0%대로 맞추고 나서 그리고 시중에 돈을 풀고 나서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6개월 경기 선행지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개월을 미리 선반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구간대 우리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구간이 어떤 날이었는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때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왜 반등을 했느냐? 미국에서 처음으로 회사채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연준에서 돈을 풀겠다 얘기했고요. 금리를 0%대로 맞추었습니다. 그 부분이 주시장에 반영이 된 건데 한 번 더 연준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앞으로 시장의 통화량은 계속 풀어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약달러로 가는 것이고 환율이 지금 주시장의 특징이 뭐냐? 환율과 주가가 같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매수 기회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급락을 했었을 때 주식시장의 특징을 보면 환율이 항상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때가 항상 고점의 시그널이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빠지면서 주시장도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 기관이 파는 거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수익을 내러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들도 따라오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60원대까지 왔죠. 제가 일주일 전에 1180원대에서 연말까지 1150원대 수렴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환율이 하락한다. 자, 약달러에서 워낙 강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정말 박앤세일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업종을 공략을 해야 되냐? 당연히 시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신고가 가는 종목들 특징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보게 되면 2차전지죠. 2차전지는 과거의 반도체 상승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정말 잘 나갔다면 이제는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과거의 삼성전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2%대 하락했던 코스피 과연 정말 나쁠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역시나 오늘만 보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의 제로금리와 함께 환율의 하락 짚어주시면서 매수 기회다라고 반대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청용 전문가에게 바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840선까지나 내려왔고요. 역시나 2.8%대 하락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오늘 코스닥을 일단은 쉬어가는 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밥 한번 먹고 합시다 이런 의미로 좀 한마디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들 일하실 때 점심시간이 가장 좀 기쁘시죠. 그래서 힘든 오전 일을 내려놓고 오후 그 식사를 하시면서 오후 일을 도모를 하시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천천히 쉬어갈 때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힘든 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연일 좀 그 변동성 장세를 좀 확대를 하고 있고 유럽 증시 또한 코로나 우려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강세를 좀 보여줬던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강세 섹터들 오늘 여지없이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조정을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상승세가 좀 많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은 당분간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또한 지금 평균 PER이 80배가 넘을 정도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은 이번 주 내내 좀 변동성 장세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점은 이번 조정이 일시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 전환인지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6월달, 8월달 사실 좀 힘든 장세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또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근데 사실 우리 국내 증시 제일 강한 때가
6월달 그리고 8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로벌 증시 여파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판단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우리 투자 환경은 이미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원달러 하락을 통한 외국인 매수 자금 유입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풍부한 증시 유동성 이 부분은 사실 2월 달부터 이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그리고 국내 저금리 정책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제로금리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그 투자자분들 주식은 할 때는 맞겠지만은 다만 이번 주는 좀 힘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 좀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을 좀 봤을 때 최근에 3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코스닥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는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부터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꺾이려고 하면은 800포인트까지 내려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8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일시적인 조정 국면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어려운 장입니다. 사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어려운 장인데 어려운 장일수록 조금 더 여유 있는 안목으로 코스닥을 좀 챙겨 보시면 그래도 좀 여유 있는 환경 속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좋습니다. 바쁘게 일하다가 어떤 한 분이 자자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괜히 또 한숨 휴 돌리면서 또 좀 쉬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은 쉬어갔던 오늘 코스닥이었고 또 이번 한 주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장기, 중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코스닥도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장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로 바로 넘어가시죠. 자, 오늘 장도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이 두 분의 중장기 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종목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또 성공 사례 임광빈 전문가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꼭 얘기를 해봐야 될 종목이 하나 보입니다. 오늘 인기 검색 종목 1위이기도 한데요. 신풍제약. 또 오늘은 좀 하락이긴 하지만 그동안 너무 놀라운 수익을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요. 바로 성공 사례 종목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바로 살펴보면요. 8월 달에 저희가 또 8월 말쯤에 매수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때 구해주셨었고 지금 16만 6천 원까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최고가 21만 4천 원까지 도달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34%가량 챙겨주셨습니다. 와, 이런 시장에서 신풍제약 정말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너무 좋은 수익이라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자, 이제는 매도입니다. 그렇죠. 자, 왜 매도냐? 뭐 자사주 매도가 나와서 매도가 아니라요. 자, 여러분 주식은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잘하는 거. 저는 뭘 잘하냐? 네, 저는 신고가 종목 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신고가만 공부를 많이 했고 신고가 가는 종목 그리고 급등 이후에 다시 눌림목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변곡점에서 턴을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매매를 진행했고 저도 그런 것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은요 많은 것들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본인이 자신 있는 것들 딱 한두 가지만 잘해도 수익이 굉장히 잘 날 수 있다는 게 제 수익률로 보여지고 있죠.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풍제약을 말씀드린 건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신풍제약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많이 했었는데요. 이 세 개 구간이 모두 다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지나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차트가 나오기 전에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식을 하면서 사실 가장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이땐 이랬고 이땐 이렇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인데요. 가장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도 쓰지 않죠. 보조지표, 과거의 차트들을 갖다 끼워 맞추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시장 상황과 이 종목의 모멘텀과 이 종목이 현재 처해진 그 현실의 상황을 보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제가 여기서
반드시 얘는 14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16만 원까지도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예측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시장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더 본다 말씀드렸고 18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네 이렇게 가죠. 자, 뭐 자사주 매도가 나와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구간이 바로 매도 타점이 됩니다. 상한가가 좋죠. 상한가 좋지만 어느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냐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매도입니다. 신풍제약 지금까지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거의 100%가 넘죠. 지금 팔아도 대략적으로 한 80%인데 이런 시장에서 신풍제약 같은 것들 수익 내신 분들은 앞으로 네,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 제가 많이 발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9만 원대 매수를 해서 최고가 21만 원 선까지 터치했던 신풍제약 이제는 좀 익절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수익 챙기신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오스코텍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스코텍 역시나 또 수익 잘 챙겨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장에서 4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자, 매수가 32,000원 구간이었고요. 역시나 잡아주신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5만 원 잡아주셨던 목표가 최고가는 53,500원 달성하면서 자, 최고가 수익률 65%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홀딩이고요. 목표가를 네. 상향을 해야겠죠.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목표가 일단 55,000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스코텍도요. 제가 최고가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에 나와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자,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인데요. 3년간의 고점이 거의 34,000원대 이 가격대인데 이 종목은요. 34,000원 가격을 3년간 넘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 종목은 네,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많지만 글로벌 빅파마와 관련된 이런 모멘텀을 방송 나와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제가 네, 이날 방송 나와서 말씀드리고 나서요. 이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부터 하루도 조정 없이 정말 거짓말처럼 이런 폭등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도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린 그 부분 그대로입니다.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한 부분, 그리고 유한양행이 얀센의 기술 수출한 레이저 티닙과 관련된 마일스톤 관련된 부분이죠. 이 마일스톤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바이오 회사들은요. 사실 기술 수출을 하나 목매고 몇십 년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오스코텍이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기술력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 주시장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자, 이 종목 당연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5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요.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종목이 45,000원을 깬다. 한 44,000원 자리를 종가 기준으로 깬다라고 하시면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오스코텍 역시나 차트 보니까 지금 정말 달리는 말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요. 55,000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55,000원까지는 조금 더 수익을 챙기시되 아래 하단으로 44,000원을 깰 구간에 오면 그때는 좀 익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어서 또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첨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첨보 역시나 44%가량의 최고가 수익률 보이고 있어요. 14만 원 선에 매수 처리가 됐고요. 최고가 21만 원까지나 올라왔습니다. 자, 이 종목 목표가 20만 원 선 잡아주셨었거든요. 최고가가 역시나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좀 일단 시간이 좀 모자르니까요. 네. 첨보랑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랑 같이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첨보도 차트를 바로 볼게요. 자, 첨보라는 주식도요. 제가 이 종목도 최고가에서 말씀드렸죠. 이 당시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첨보는 이 자리가 최고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네, 이 종목 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항상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지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해석을 하지 않죠. 네, 이 종목 2차전지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고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역시나 거짓말처럼 네, 이런 주식은 정말 잘 올라갑니다. 제가 뭐 KCT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한 100%가 수익률이 넘었죠. 근데 제가 KCT보다 첨보 같은 주식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종목은요.
정말 좋은 주식이 뭐냐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KCT 같은 경우에는 자, KCT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100% 올랐지만 제가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특히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은요,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100%씩 수익이 나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첨보라는 주식은 방향성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업황, 이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올라가는 이 종목.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첨보라는 주식은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 14만 원대, 15만 원대 이런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요, 너무나도 지금 여유로우실 겁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자, 20만 원 갔을 때 사실 한번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종목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레벨업이 된 자리죠. 앞으로 이 종목은요,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코스닥 지수가 돌파를 하게 될 때 얘도 돌파가 나오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리고 자, 제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은요. 사연이 기억이 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막 주가가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 너무 많이 올라서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좀 원한다 말씀을 주셨고 제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목표가 18,000원까지 왔는데 오늘 경영권 분쟁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가 2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예, 첨보에 이어서 한국테크놀로지 그룹까지 함께 중간 점검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좋은 수익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셨네요. 2만 원까지 더 보시면 되겠다라고 전략 추가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이번엔 이창용 전문가의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요. 저희는 BDI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역시나 9월 9일 날 매수 처리가 됐고요. 5천 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자, 목표가 7,000원 잡아주셨고 지금 25%가량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BDI는 어떻게 더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최근에 시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 제시 전략 좀 드리겠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대시세가 임박을 했다 이렇게 그 선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이 종목을 9월 초에 추천 좀 드리고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실제로 추세 자체가 조금 더 돌파가 좀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기술적인 포인트를 받고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진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장대 음봉의 어깨 라인 정도가 저항선으로 좀 작용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종목 또한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저항선이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인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현재가가 6,300원대 수준인데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 공략을 좀 하시려고 하시면은 일단 내일 정도에도 시초가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기존의 목표가를 7,000원대 제시 전략을 드렸는데 9,000원까지도 열려 있고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갔을 때도 12,000원대 정도까지도 실제로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하락장을 좀 진행이 좀 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좀 흔치가 않습니다. 요즘 종목들을 좀 보면은 잘 간 종목들 많습니다. 근데 잘 간 이후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급락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락장일 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끝까지 고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상향 제시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BDI 25%가량 수익 잘 챙겨주셨고 지금도 수익 구간인데요. 목표가 상향 조정 얘기해 주셨습니다. 9,000원까지 더 봐도 좋겠다라고 하시고요. 좀 장기적으로는 12,000원 구간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기분 좋은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 더 키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텔콘 RF 제약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7월 말에 저희가 매수를 했고요. 5,000원
7,500원 구간에서 7,900원, 거의 8,000원까지나 저희가 터치를 하면서 역시나 34%가량의 최고가 수익률도 챙겨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역시 또 목표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텔콘 RF 제약과 더불어서 KPM 테크라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제시해드린 이유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텔콘 RF 제약처럼 급등이 나왔다가 급격히 눌림이 나오는 종목들은 또 흔치가 않고요. 역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눌림이 강하게 나왔다는 것은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있다는 신호로 좀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텔콘 RF 제약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유 있게 좀 매수가 좀 가능하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관계사 비보존이 있었죠. 이 비보존이 비마약성 진통제를 지금 현재 임상 3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엠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쪽에서 치료제가 판매 승인이 완료가 됐고요. 또한 최근에는 길리어드 자회사와 코로나 그 치료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7월 말경 정도에 이쯤에 추천을 드리고 급등이 계속적으로 좀 나온 상황입니다. 급등 나오고 눌림 나오고 이렇게 반복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릴 때 돌파가 나오고 눌림이 나왔다,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나오고 한 번 더 그 지지를 유지를 해주면서 돌파 신호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가 있는데, 돌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직접 매물을 전부 다 소화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기존에 목표가를 조금 겸손하게 좀 말씀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대까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만약에 내일 정도의 매수 공략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일단 8,000원 목표가 도달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추가적인 제시 전략 좀 드리겠습니다. 예, 텔콘 RF 제약 역시나 조금 겸손하게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다라고 하시면서 8,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기분 좋게 수익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분의 성공 사례 종목들 오늘은 자랑이 좀 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0~40%의 수익률은 기본이고요. 130% 가까운 수익 보이고 계신 이 두 분의 전문가 종목들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수익이 아니고요. 우리 구해줘 스탁에 사연 보내시고 또 좋은 종목들 챙겨가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률이니까요.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받아가고 싶다 하시면요, 사연 보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공 사례 종목 지금 정리해 보고요. 구해줘 스탁 바로 출동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바로 사연들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문자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함께 살펴보시죠. 자,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고 계신 가운데 오늘 이분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324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자, 테슬라 관련주 알려주세요라고 하십니다. 전기차 섹터 하락장인데 잘 갈 종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슈팅이 좀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자, 테슬라 관련주를 찾아달라는 사연입니다. 이분 사연은 이창용 전문가에게 바로 맡겨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도 앞서 또 LG화학이 오늘은 강세였는데 이외에도 또 다른 종목들이 어떤 게 좀 기대감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 좀 살펴볼까요? 일단 LG화학이 잘 가니까 네. 이와 맞춰서 좀 잘 갈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 일단 종목은 A프로입니다. 일단 올해 7월 달에 신규 상장한 2차 전지 그 제조 기업이고요. 최근에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배터리 부분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그 2차 전지와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3월달 그 3개월간의 바닥 다지기를 좀 진행하면서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힘든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A프로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은 특히나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7,000원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테슬라의 배터리데이를 앞두고 함께 기대감 받는 종목 A프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는 37,0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따라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빠르게 다음 분 구해드리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닉네임이 아주 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주식 참 오래 했는데 잘 안 되는 1인이라는 닉네임이 있네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을 참 오래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최고가권에서도 수익 나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도 수익 내고 싶은데요. 성장성이 있으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바로 키워드부터 꼽아볼게요. 닉네임부터 마음이 참 아파서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식 참 오래 했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네요. 이번엔 임광빈 전문가에게 바로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또 최고가권에서 수익을 잘 내시는지 궁금하다라는 거 보니까 아마 전문가님인 것 같아요. 바로 직접 좀 구해주실까요? 네, 아미코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아미코젠 보면요,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아미코젠은 유전자 진화기술 기반을 관련해서요, 바이오, 원료, 의약품, 소재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이오 기업도 소재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자, 최근에 K바이오 소재 국산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 아티아 바이오라고 하는 데서 현재 기술을 도입을 한 게 있어요. 라이센스 인을 해서 이 부분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바이오 소재 관련된 부분이 국산화가 진행이 될 것이고 21년, 22년 앞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여러분 차트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아 보이나요? 자, 목표가 53,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미코젠으로 두 번째 종목 등장했습니다. 목표가 53,000원, 손절가는 41,0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샵 9100으로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편하신 방법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로 글 남기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또 다음 분 구해드려야겠죠? 이번엔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은 문자 사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요. 끝번호 6555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바로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 단타에 빠져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내일장에 바로 갈 만한 종목 어디 없을까요? 이왕이면 급등 주면 좋을 듯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단타 종목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바로 키워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내일장에 바로 움직일 만한 종목, 좀 빠르게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전문가님, 종목 하나 찾아주시죠. 나라 M&D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오늘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 종목들이 사실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강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손절가를 먼저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500원대 제시를 먼저 좀 드릴 텐데 일단은 앞서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격이 심하기 때문에 손절을 대응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그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트렌드에 맞춰서 2차전지 테슬라 이슈에 맞춰서 좀 종목을 좀 드렸고요. 목표가는 13,500원대 제시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나라 M&D 어제 상승 탄력에 이어서 오늘장에도 상한가였는데 아마 이 흐름이 내일까지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바로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수익 꼭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다음 분 바로 구해드리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게시판 한번 열어보시죠. 자, 빠르게 계속해서 많은 분들 사연 다뤄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이번에는 이분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3380이고요. 이지선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시장이 참 지저분하네요. 이런 시장에선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종목은 뒤져봐도 잘 모르겠고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수익 주시는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 인사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자, 이지선 시청자님 어떻게 구해드릴지 바로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자, 누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심정이실 것 같은데요. 도무지 매수해야 될 종목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이분 바로 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광민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또 이 질문 토스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을 이럴 때는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중에 금호 HT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 HT요. 네. 네. 자, 우리 주식시장 보게 되면요. 시장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그 개별 그 자체의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금호 HT를 공략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차트를 보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게 되면요. 일단 무상증자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무중에 물량이 나오고 나서 현재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보통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새로운 모멘텀이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 다이노나라고 아시나요? 다이노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혈장치료제 관련해서 예전에 S맥이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금호 HT와 다이노나가 현재 합병을 진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 폭등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턴어라운드 된 종목, 우회 상장 이슈, M&A 이슈 많지만 역시나 가장 좋은 건 M&A 이슈다.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만 이렇게 하락장일 때 특히나 이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 두셨다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는 M&A 이슈가 있거나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우회 상장 이슈가 있거나 이런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나서 현재 이 상한가에 이 하단 부분이 안 깨지고 잘 버티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공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왜 지수보다 강하냐? 개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조금만 빨간불이 들어오면 바로 치고 달릴 수 있는 종목이죠. 제가 이전에도 이런 설명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추천드린 제넨바이오가 딱 그렇죠. 자, 제넨바이오라는 종목도 제가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는데 얘는 잘 버티고 있다. 시장이 조금만 양봉이 나오면 바로 치고 달릴 거다 했죠. 자, 그대로 치고 달리지 않습니까? 금호 H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목표 가격은 4,9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 가격은 3,100원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금호 HT 꼽아주셨고요. 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진행하는 다이노나와 M&A 합병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900원, 손절가는 3,100원 유지하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고요. 지금 바로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은 특별히 또 오늘장 힘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서요. 내일장 미리 한마디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광민 전문가님, 내일장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쫄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만약 시장이 더 빠져도 자 무조건 매수입니다. 기존의 종목들 중에서 혹시 2차 전지나 성장주를 가지고 있다. 네, 손절하시면 최저점에 손절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식시장이 갈립니다. 언제 계좌가 갈리냐? 상승장에는 사실 수익을 내기 쉬운데 하락장에 수익 났던 거, 상승장에 수익 났던 거 다 까먹는다는 것이죠. 손절하면요. 네, 확정 짓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장기 추세 우하향이 예상이 된다. 이때는 완벽하게 손절하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은 중기 추세 우상향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이럴 때는 매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현금 확보하신 분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겁먹지 말고 좀 버티셔야 한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창용 전문가 생각은 또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변동성 장세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 국내 증시 사실 미국 증시와 커플링 형상이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우 나스닥 연일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다우 그리고 나스닥 증시가 하락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은 내일장도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사실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 증시에 좀 투자하는 건 맞겠지만은 어쨌거나 글로벌 증시 흐름 자체가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내일 증시 사실 좀 변동성은 좀 심하지만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내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주를 통해서 2차 전지 계속적으로 눈여겨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내일도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부 종목들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이 끝난 뒤에도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샵 9100번으로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구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계속 남겨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짧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글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보내주시고요. 또 특히 어떤 업종이나 테마 안에서 찾으시는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도 함께 자세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혹시 다시 보고 싶은 분들 있으실까요? 저희 유튜브로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거나 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바로 가능하시니까요.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누르셔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임광빈, 이창용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장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